자, 이번 시간에는 실린더의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라고 하면 우리가 실린더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 실린더를 동작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린더 하나만을 봤을 때 이 실린더의 상태는 후진 아니면 전진된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실린더 두 개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 시퀀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실린더의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이 실린더의 동작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의 전진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의 후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동작 시퀀스가 A뿔, B뿔, A-B-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린더가 A 실린더가 먼저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B 실린더가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A가 후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B가 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동작의 순서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A뿔, B뿔, A-B-와 같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약식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진의 상태를 단순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변위 단계 선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죠. 변위 단계 선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A가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전진하고 A가 후진, B가 후진하고 하는 그런 상태들을 하나의 이런 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위 단계 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린더의 시퀀스적인 순서 동작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실린더를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순서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회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복동 실린더를 제어하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사용하고 있는 밸브를 두 개 다 편솔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편솔이 아니라 양솔을 이용해서도 실린더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편솔을 두 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요 하나의 편솔을 양솔로 바꾸어서 한번 또 해보고요. 또 두 가지 다 양솔로 바꾸어서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퀀스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원칙,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밸브가 편솔을 쓰든 양솔을 쓰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한 규칙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숙지를 하신다면 뭐 어떤 두 개의 실린더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세 개의 실린더도 동일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항상 우리가 이제 동작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실린더가 이렇게 동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른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푸시 버튼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푸시 버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릴레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코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선은 푸시 버튼을 눌러서 릴레이를 살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이어 나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릴레이를 살리게 되면 이 첫 번째 릴레이를 살림으로써 첫 번째 동작에 해당하는 그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릴레이 K1이라고 하는 것의 접점을 이용을 해서 접점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기기술 A 접점을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A 접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자기 유지를 시켜 줄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K1의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고요. 이 K1의 접점 하나로 A 접점 하나로 우선 K1 릴레이에 자기 유지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 K1의 접점을 이쪽에다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를 해서 이 K1의 접점을 가지고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솔을 살려줄 겁니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 동작인 A 플러스 동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솔레노이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솔을 여기서는 이제 Y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죠. Y1. 자, 지금 보시면 요놈의 이름도 동일하게 이제 Y1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1이고 이 변수 지정해서 Y1. 자, 이렇게 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솔레노이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릴레이를 살려주고 그 릴레이로 자기 유지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밸브가 계속해서 전환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린더는 전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K1의 접점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살려서 밸브가 전환되고 그것에 의해서 A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자, A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각각 후진단에 하나, 전진단에 하나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신호는 이 LS2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LS2의 A 접점, LS2의 리미트 스위치 NO라고 되어 있는 이놈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이놈은 LS2라고 하는 접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실린더가 완전히 전진을 하면 그 다음 동작이 B가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S2가 동작되었을 때 릴레이를 하나 살려서 그 릴레이로 B를 전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릴레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K2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릴레이에 A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K2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2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솔레노이드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했던 거랑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K2. 자, 이거는 링크를 해제하고 K2. 그다음에 일단 밸브는 이름을 Y2라고 이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Y2. 그리고 이 밸브도 동일하게 Y2. 자, 이렇게 이제 링크를 시켰습니다. 즉 K2라고 하는 릴레이가 살면 그 K2의 접점을 이용해서 Y2를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2가 살았기 때문에 B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진을 시키는 이 동작의 조건에서 잘 보시면 지금 LS2가 이렇게 딱 동작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K2가 살아서 실린더가 그냥 움직여 버리면 안 되겠죠.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얘가 이 K2가 온이 될 수 있는 조건은 K1이 온이 된 다음에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래서 K1이 살았을 때 K2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A 접점을 하나 쭉 이렇게 가지고 와서 K1이라고 하는 앞에 릴레이에 A 접점을 여기다 하나 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앞에 K1이 살았을 때, 즉 A가 먼저 동작했을 때 리미트가 닿게 되면 K1이 앞에 살아 있으니까 K2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조건이 살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리미트를 건드려도 그 다음 어떤 동작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LS2라고 하는 리미트를 누군가가 실수로 딱 건들게 되면 갑자기 B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이제 회로가 되는 거고요. B 실린더가 여기서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은 앞에 있는 K1 실린더가 살았을 때, 즉 이 A 접점이 여기에 딱 달라붙었을 때 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K1이 오프가 되면, 죽게 되면 이 K2도 오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리셋 시키는 그런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턴으로 그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B 실린더가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죠? B 실린더가 쭉 전진을 하게 되면 동작의 완료를 LS4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LS4. 자,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똑같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를 LS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름을 하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K3라고 하는 릴레이를 이제 하나 살려줄 건데, 이 K3라고 하는 릴레이를 살려주기 전에 앞에 있는 릴레이 K2라고 하는 릴레이에 A 접점을 똑같이 여기다 하나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A 접점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K2, 자, 앞에 있는 릴레이가 K2니까 K2의 A 접점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K3를 살렸기 때문에 K3의 A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똑같은 패턴이죠. 앞에랑. 그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B가 전진을 했을 때 LS4가 온이 되면, 그죠? 여기 LS4가 온이 되면 K3를 살려줄 겁니다. 그런데 K3를 살릴 때는 앞에 조건 K2라고 하는 것에 A 접점이 살아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K2의 A 접점을 여기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K3가 이렇게 살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자기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제 K3가 할 동작은 뭐냐? 실제적으로 이 K3를 통해서 할 동작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동작 A-라고 하는 동작이죠. A-. A-라고 하는 거는 이 A 실린더가 후진하는 동작인데 A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Y1 솔레노이드가 원위치가 되면 되죠. 오프가 되면 되죠. 자, Y1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Y1이라고 하는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이게 오프가 되면 됩니다. 오프. 얘가 어떻게 하면 오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K1이라고 하는 이 접점이 이렇게 지금 Y1을 살려주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라인,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B 접점을 하나 쭉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B 접점을 K3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K1이 살게 되면 그죠? 처음에 여기에 K1이 처음 살았을 때는 바로 Y1이 살죠. 그죠? 그래서 Y1이 살았기 때문에 A가 이제 전진했어요. 그러다가 A를 후진하고 싶을 때는 K3에 의해서 후진을 시켜줄 거잖아요. 그래서 K3를 가지고 B접점을 여기에 연결했던 B접점을 끊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를 살리고 죽이는 동작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A접점을 이용해서 살려주고 두 번째에 있는 B접점을 이용해서 끊어버리는 동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K3를 가지고 오프 시켰기 때문에 Y1이 죽었죠. Y1이 죽으니까 A는 이제 다시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지금 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후진을 하게 되면 LS1이라고 하는 리미트를 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을 또 하나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그냥 쭉 카피해서 옆에다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만 일단 여기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고 이름을 이제 좀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A가 후진한 거니까 LS1이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LS1입니다. LS1. 자, LS1. 그 다음에 K4를 살려줘야 되죠. K4. 자, 이놈의 이름으로 K4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K4. 그 다음에 K4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앞에 있는 릴레이 A 접점. 그러니까 여기는 K3죠. K3. 이거를 지우고 K3. 그 다음에 현재 자기 자신 K4의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는 K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지금 요 모양들이 계속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똑같죠. 앞에 있는 릴레이를 계속해서 A 접점으로 하나씩 받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동작 신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작 신호. 그래서 그 동작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를 살려주고 그 릴레이가 접점을 이용해서 어떤 솔레노이드를 살려주거나 죽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K4의 역할은 뭡니까? K4의 역할. 지금 A 실린더가 후진을 완전히 완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동작, 제일 마지막 동작은 B-라고 하는 동작이죠. B-. B-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B-라는 거는 지금 B 실린더가 후진을 하는 건데 얘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Y2가 지금 살아있는 Y2가 오프가 돼야 되죠. 자, Y2 여기 있습니다. 이 Y2가 지금 K2에 의해서 살아있는데 이것이 오프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요 중간에 B접점이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K4의 B접점. 자, 그래서 K4의 B접점을 하나 넣어주고 K4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 Y2가 처음에 사는 조건은 K2에서 살고, 그죠? K2에서 얘가 전진하고 K4에서 오프가 되는 겁니다. 붙어 있던 게 떨어지니까 이제 오프가 되는 거죠. 오프가 된다는 거는 밸브가 원위치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당연히 실린더는 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은 1, 2, 3, 4 그래서 K1, 2, 3, 4까지 일단 다 끝났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B 실린더가 우리가 이제 Y2를 끊었기 때문에, K4로 Y2를 끊었기 때문에 실린더는 쭉 이렇게 후진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LS3라고 하는 리미트를 딱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LS3를 ON 시켜주는 동작에 의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LS3가 ON이 됐을 때, 자, 리미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LS3가 ON이 됐을 때, 이 LS3로 뭘 할 거냐면 릴레이를 하나 살려줄 겁니다. 자, 이 릴레이의 이름은 K5가 되는 거죠. K5. 자, 일단 이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릴레이가 K4였으니까 K4에 A 접점을 그대로 똑같은 규칙으로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K4.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제일 마지막 동작이죠. 이게 지금 이제 B 실린더가 완전히 후진했을 때 LS3가 ON이 되고, 그죠? 요 LS3가 ON이 되는 겁니다. ON이 되고, 앞에 조건 K4가 살아있을 때 제일 마지막 동작 K5가 ON이 되는데, 이 K5의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 릴레이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릴레이들이 다 살아있죠. 지금 자기 유지에 의해서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K1 살고, 그 다음 K2 살고, K3, K4가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살았는데, 이렇게 다 살아있는 릴레이를 이 K5를 이용해서 다 오프 시켜주는 겁니다. 모두 다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K5의 A 접점으로 어디를 끊어줄까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K1, 제일 앞에 있는 K1의 자기유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얘를 끊어버리게 되면, 즉 K1이 죽으면 K1이 붙어있던 게 떨어지니까 K2도 죽고, K2가 떨어지면 K3도 죽고, K3 떨어지면 K4도 죽고, K4 죽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리셋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5의 B 접점을 여기다가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K5를. 자, K5의 B 접점. 마지막 이 K5는 자기 유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K5는 앞에 거를 그냥 끊어주는 역할만 하지, 이 K5가 어떤 솔레노이드를 살려주거나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동작 신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K5가 끊어지면 K1부터 줄줄이 다 이렇게 오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릴레이가 다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A 실린더가 전진하고 B 전진, 그 다음에 A 후진, B 후진이라고 하는 이 동작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키면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PB1을 누르게 되면 단계적으로, 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동작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B1을 눌렀을 때, K1이 살면서 자기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 K1을 이용해서 할 동작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동작인 이 A 플러스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이게 이제 스텝 1이죠. 첫 번째 스텝을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A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Y1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K1의 접점으로 제일 먼저 Y1을 살려줬어요. 자, 그 다음은 얘가 이렇게 전진을 했을 때 LS2를 감지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LS2를 이용해서 그 다음 동작 신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LS2가 ON이 되면 그 다음 동작인 B 플러스를 해주기 위해서 K2 두 번째 릴레이 K2를 살려줄 건데, 이 K2를 살려줄 때의 가운데 조건은 뭐냐면 앞에 있는 K1이 살았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A 접점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앞에 조건이 살았을 때만 K2가 살 수 있다. 그래서 K2가 살게 되면 자기 유지를 마찬가지로 시켜주고, K2의 동작은 B를 전진시켜야 되니까 Y2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K2를 A 접점을 이용해서 Y2를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B가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게 되면 LS4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LS4가 리미트 스위치에서 ON이 되면 이 LS4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K3를 살려줍니다. 세 번째 동작을 살려줄 겁니다. 세 번째 동작은 뭐냐면 A-였죠. 그래서 A가 후진하기 위해서는 편솔이 오프가 돼야 되고, 편솔이 오프가 된다는 것은, 자, 여기에 아까 살려놨던 Y1을 살려놨던 K1이 있는 이 라인의 다음 부분을 비접점으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살려주고 죽여주는 그런 동작을 할 때 항상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다가 먼저 일어나는 A 접점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놈이 죽는 조건에 해당하는 B 접점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K1에 의해서 먼저 살고 K3에 의해서 죽는다, 그 얘기죠. Y1은. 그 다음에 Y2는 K2에 의해서 먼저 살고 K4에 의해서 죽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K3까지 했죠. K3가 지금 Y1이 오프가 돼서 A가 후진하는 거였고, A가 후진을 완료하면 LS1이 ON 되죠. 그래서 LS1으로 K4 그 다음 동작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작, 네 번째 동작 K4는 뭐냐면 B-였죠. 그래서 B-가 되기 위해서는 실린더 후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Y2가 오프 돼야 되죠. 그러니까 K2에 의해서 살아있던 두 번째 솔레노이드를 K4로 오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B도 이제 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동작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제일 마지막 신호로서 LS3라는 것이 ON이 됩니다. 그래서 그 LS3를 이용해서 K5 릴레이 하나를 더 살려주고, 이 K5 마지막 릴레이 역할은 뭐냐면 제일 앞에 살려놨던 자기 유지를 끊어줌으로써 모든 릴레이를 다 리셋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실린더를 시퀀스 회로로서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